수익자를 배우자로 하고 배우자 사망 시에 3번 수익자를 자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위를 또 매겨버려요. 나한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한테도 잘해라 이거죠.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융기관에서요, 유언 대용 신탁의 수탁고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는 상속은 그냥 유언 대용 신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영미에서는요, 그냥 상속은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그냥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언 대용 신탁이요, 수탁자가 금융기관인 상사신탁만 가능한 게 아니라 수탁자가 일반 개인인, 물론 뭐 저 같은 변호사라든지 뭐 세무사라든지 회계사 같은 전문직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가족을 수탁자로 하는 가족 신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민사 신탁도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 니즈들을 보면은 금융기관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금융기관에 갔더니 처음에는 신탁을 받으려고 뭐 고객님 하는데 막상 신탁을 하고 나니까 가불의 위치가 바뀌었다. 뭔가 내 맘대로 안 되고 오히려 본인들이 수탁자의 성관 의무를 위배하지 않는 쪽, 즉 본인들한테 어떤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만 신탁 업무를 처리하지 정말 위탁을 한 위탁자 또는 수익을 받는 수익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탁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불만으로 유언 대용 신탁을 민사 신탁으로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언 대용 신탁 계약서를 꾸며드린다거나 또는 이제 신탁의 수탁자가 돼가지고요, 신탁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일단 뭐 복잡한 것들은 제가 차후에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유언 대용 신탁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이 예전 구신탁법에는 없었어요. 없다가 이제 현행 신탁법에서 신탁법 제59조로 새롭게 신설된 신탁 제도입니다. 이게 유언자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약간 헷갈려 하세요. 이게 유언인가? 뭐 이러는데 유언 신탁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것과 별개로 유언 대용 신탁이 있는 겁니다. 유언 신탁하고 유언 대용 신탁은 달라요. 유언 신탁은요, 현행 신탁법이 아니라 예전 신탁법에서도 있었어요. 유언 대용 신탁은 현행 신탁법에 새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럼 유언 신탁은 뭐냐면 신탁의 설정을 유언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그때 신탁 계약이 체결되고 신탁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유언 대용 신탁은 뭐다? 살아생전에 신탁 계약이 체결되고 살아생전에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불만이 뭐냐면 이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법적인 효과는요, 증여 신탁하고 맞아요. 조금 더 이제 어렵게 들어가면 법적으로 유증이라든지 사인 증여의 효과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은 그 법률적인 작동 원리나 효과를 보면요, 증여 신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법에서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정해놨으니 유언 대용 신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유언 대용 신탁은 뭐냐면 제가 사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상속인들,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재산 상속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제가 위탁자가 되겠죠. 근데 당장은 배우자나 자녀한테 재산을 주기 싫어요. 생전에는 내가 쓰고 싶어. 그러면 생전의 수익자는 제가 되는 겁니다. 즉 위탁자가 생전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제가 도표에는 1번 수익자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순위로. 그리고 내가 죽으면 사후 수익자를 나머지 상속인들, 즉 배우자와 자녀를 사후 수익자로 지정하는 겁니다. 즉 2번 수익자로 지정하는 거예요. 즉 수익을 받는 순위를 정해놓는 게 유언 대용 신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형입니다. 제일 많이 해요. 그러면 이게 뭐 유언하고 뭐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아까 2번 수익자가 배우자랑 자녀잖아요. 이 2번 수익자의 수익 비율을 제가 임의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 이거죠. 살아생전에 잘 알아. 그 다음 내가 죽으면 이 자식들이 나의 재산을 가져가면 배우자, 즉 엄마를 돌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2번 수익자가 배우자랑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 순위를 2번 수익자를 배우자로 하고 배우자 사망 시에 3번 수익자를 자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위를 또 매겨버려요. 나한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니들 엄마한테도 잘해라 이거죠. 이게 바로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의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유언 대용 신탁이요, 이런 단순히 증여 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이 유언장의 역할을 해요.
통상 민법에는요 5가지 유언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유언 법정주의라고 해가지고 유언은요 무조건 이 5가지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절차가 되게 엄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들이 사망하신 분의 유언이 아니다 이걸 다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절차를 지키긴 지켰으니까. 근데 이 아무리 절차를 지키려고 해도 조그만 허점들이 있고 빈틈이 있잖아요. 그 절차의 허점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절차를 안 지켰기 때문에 이 유언은 무효예요. 이런 식으로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해버리면 이게 하나의 유언장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유언 공증을 대체합니다. 유언 공증은요 아까 말씀드린 유언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공증인가 법무법인에 가서 하니까 이 효력을 다툴래야 다툴 수는 없죠. 완벽하게 했겠죠. 공증인 변호사 앞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언은요 최후의 유언이 가장 효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언 공증을 받아가지고 완벽한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요 이 유언 공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이 유언 공증 이후에 최후의 유언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걱정이 들기 때문에 이 유언 공증 자체를 잘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하면 특히 그 신탁 재산, 즉 신탁 목적물에 부동산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신탁 등기를 하잖아요. 그래 버리니까 이거 뒤에 있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유언 대용 신탁 계약 및 이 등기가 존재하는 한 이 이후에 다른 게 있다라는 게 설명이 안 돼요. 설령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등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언 공증을 많이 안 해요. 요즘은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를 대체해요. 예전에는 자식한테 뭔가 주기는 줘야겠는데 딱 주면 돌변할 것 같아. 그래서 부담부 증여란 걸 많이 했어요. 즉 증여를 하긴 하는데 부담을 붙여가지고 자식이 그 부담을 이행 안 하면 증여를 취소하는 거예요. 근데 야 네가 부담을 이행 안 한 것 같으니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나한테 돌려줘 그러면 돌려주는 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다 법원 가는 거예요. 법원 가서 부담을 이행했네 안 했네 판사님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그러니까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하면 뭡니까? 신탁 계약에 해지를 하고 정당하면 수탁자가 해지해서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런 법적 분쟁 자체가 일어나지도 않고 법원 가서 얼굴 붉히고 싸울 일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이 성년 후견 제도를 대신하고 있어요. 즉 원래 성년 후견은 치매라든지 뭔가 이제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 자기가 재산 관리를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법원에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해가지고 성년 후견인 결정을 받아서 성년 후견인이 이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정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겠고 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탁자가 알아서 관리하면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이 가업 승계라든지 사전에 상속 설계를 대신하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5가지 역할로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이 너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한테도 많이 의뢰가 오고요.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꾸며달라, 아니면 유언 대용 신탁을 하는데 수탁자가 되어달라, 또는 뭐 상담을 하시거나 하는 등의 많은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의 어떤 기본 구도, 생전 수익자는 위탁자, 즉 1번 수익자, 그 다음에 사후 수익자는 배우자나 자녀들 2번 수익자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응용형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한번 설명드렸어요. 잠시. 배우자의 부양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어떻게 한다? 2번 수익자가 배우자, 3번 수익자가 자녀들입니다. 그 다음 친동생이 있는데 친동생이 몸도 아프고 자기 밥벌이를 못하니까 다달이 용돈을 줬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이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데 있어서 상속을 받고 나서 이 작은아버지 돌볼까 의문인 거예요. 설령 뭐 약속을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정말 돌볼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1번 수익자는 본인, 즉 생전 수익자이겠죠. 그다음에 사후 수익자 중에 2번 수익자를 동생으로 넣었어요. 그 다음에 3번 수익자를 자녀로 넣었어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있죠. 그러면 2번 수익자로 지정된 친동생이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3번 수익자한테 안 가고 모든 재산이 이 사람한테 다 가지 않을까요? 신탁 재산의 경우 원본 수익이 있고 수익 수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즉 원본 수익은 만약에 뭐 신탁 재산이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그 자체겠죠. 뭐 부동산의 매각대금이라든지 부동산이 어디 수용되면 수용 보상금이 될 거예요. 뭐 건물이라면 화재가 났을 때 화재 보험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익은 뭐다? 그 부동산을 임대차 했을 때, 즉 운용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동생 부양 목적에 있어서 2번 수익자를 친동생으로 지정했다고 했잖아요. 대신 이 사람한테는 신탁 원본은 주지 않고 신탁 수익, 즉 수익만 가도록 했어요. 실제로 부양만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원본 수익은 안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문의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미국에서 많아요. 어떤 식이냐면 이게 자식이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또는 자식이 아무리 신통해도 손자들이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맡기면서 생존 수익자는 내가 본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후 수익자들을 자녀, 손자, 증손자 쫙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원본은 주지 않습니다. 원본은 수탁자,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고 민사신탁의 개인 수탁자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다 맡겨놓고 수익만 주는 거예요. 대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문의 재산을 지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제 신탁법 제59조에서 유언 대용 신탁이 신설되었다고 했는데 신탁법 제59조 제1항은 두 가지 유형의 유언 대용 신탁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제가 그냥 1호 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1호 유형은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기본형, 응용형이 다 그거예요. 생전 수익자는 위탁자 본인이고 사후 수익자가 아까 말한 상속인들이 되는 거죠. 위탁자가 죽어야지만 수익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호 유형은 뭐냐면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이에요. 이건 뭐냐면 신탁계약 체결 시에 이미 수익자로 지정이 됐어요. 수익권도 취득을 했고 근데 조건을 건 거예요. 그 수익권에 따른 급부를 언제 받느냐? 위탁자가 사망하면 받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님 1호 유형하고 2호 유형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1호 유형은 위탁자가 사망해야 수익자가 되고 수익권을 취득해서 수익에 따른 급부를 받는 거고 2호 유형은 수익자가 됐고 수익권도 취득을 했는데 다만 그 수익권에 따른 급부를 위탁자 사망 시에 받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위탁자가 죽어야 받네요. 그렇긴 한데 여러분 2호 유형은요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위탁자가 사망하고 3년이 지난 후에 수익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한번 보세요. 배우자가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어요. 근데 제가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존 수익자는 저겠죠, 당연히. 사후 수익자, 2번 수익자를 배우자랑 자녀로 지정했잖아요. 근데 이 자녀가 미성년일 때 제가 사망을 해버리면 배우자랑 자녀가 당연히 수익자가 되고 수익권을 취득해서 수익에 대한 급부를 받겠죠. 근데 이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자가 누굽니까? 배우자가 된다고요. 엄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엄마가 이 재산을 다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거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3년이 뭐다? 이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럼 알아서 하겠죠. 성년이 됐는데도 뭐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뜻대로 따라가면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을 그렇게 부과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조건을 부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3년간 아내가 재혼하지 않는 조건. 그건 뭐냐면 아내한테 혼인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게 아니라 뭐다? 3년이 될 때가 이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양육에 신경 써라. 그리고 나서는 뭐 재혼을 하든 말든 줄 거 주겠다. 이거거든요. 이런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2호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요. 비록 이제 짧은 강의였지만 유언 대용 신탁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